덕업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극 중에 하루나가 이제 마스터한테 좀 푸념하면서 이런 데서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라고 물고 늘어지다가 오히려 싫어하게 될 것 같다고 그냥 좋아하는 걸로 남길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덕업일치잖아요 이게 우리가 요새 흔히 말하는. 덕업일치 무슨 뜻이죠? 덕업일치란 내가 덕질을 하는 것과 업으로 하는 것을 일치시킨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당황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산다 이 뜻인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를 다 실천 중이죠. 맞나요? 번역을 근데 싫어하면서 억지로 하기에 돈이 돌지 않는 산업이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원래 저는 IT 쪽 일했어서 그렇게 약간 그냥 회사에 입사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내가 안정적으로 돈 벌어야 되니까 어영부영하다가 그렇게 입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특히 프리랜서 번역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으면 애초에 진입 시도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들 좋아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엘리언님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놀랬거든요. 왜냐면 요새 좀 코딩 붐이 지 꽤 됐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언님은 그 자리를 떠나와서 커다란 흐름을 거스르다. 그러니까 본인의 뜻과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없는데? 이상 없는데? 대단해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일할 때는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게 업계가 유행이 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딩 붐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점을 찍으면 다시 공무원 붐이 요새, 그러니까 공무원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렇네요. 근데 요새 많이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직업 관심사나 직업군 같은 것도 다 업앤다운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제가 생각하는 그 직업관이라는 게 아까 우리 심야식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결국에는 내가 이걸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게 되게 기반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먹고 살게 해주는 장치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네. 근데 요새 그냥 제가 약간 정리를 나름대로 내려본 거는 좋아하는 일을 할 때도 이걸 해야 되고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약간 그렇게 결론 내리긴 했어요. 근데 요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은 그냥 뭐 너를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대로 가라. 이런 목소리도 사실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너무 말 많이 하는데 아니요. 제가 요새 저의 관심 주제여가지고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에서도 그런 약간 붐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시기와 그러니까 점점 사그라드는 어떤 흐름이 있고 코딩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막 몰리는 시기가 있고 이게 또 사그라드는 그러니까 이게 다 아까도 시제님 말씀하셨지만 무조건 상향 곡선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네. 모든 그냥 우리의 인간사가. 그렇죠. 그래서 코딩도 그렇고 모든 직업이 없다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냥 내 안정감을 위해서 그냥 일은 일대로 남겨두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그거 각자의 선택이니까 이거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의 선택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돈만 보고 가면 지칠 것 같아요. 오래 맞아요. 그리고 제일 큰 게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서 일을 한다. 근데 그 흐름이 사라지면 그래도 내가 그랬을 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어떤 업계가 아닐 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어떻게 버티지? 그 문제가 흐름을 타는 것이 목적이었으면은 그 흐름이 사라지면 목적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사람들이 떠나고 나 혼자 만약에 남았어도 나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지켜갈 수도 있고 나도 뭐 떠나도 되지만 사실 그러니까 나만의 이유를 내가 만들 수 있거든요. 좋아하는 일은. 근데 내가 그 흐름을 타고 그냥 다 같이 내 친구가 이거 해서 나도 같이 해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갔을 때는 그 이유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나 혼자 남아있으면 너무 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설명을 잘 됐지만 그죠. 남들이 하니까라는 네. 이유로 했는데 네. 남들이 사라지면 남들 한다는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맞아요. 결국 이거를 하는 계기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저는 그냥
내 이유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낫다. 근데 그게 내가 관심이 있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약간 정리를 내린. 그쵸. 되게 감명받았어. 왜 이렇게 쉽게 감명받으신 거야? 아, 그런가요? 연초라 그런가? 우리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영화 마케팅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을 따라간 거죠. 덕을 따라간 건데. 일찌감치 덕업일치 하신. 네, 근데 제가 그때 거기 다니다가 나오고 나서 이랬어요. 나는 덕업일치를 추구했다가 덕을 잃게 되었다. 아, 너무 슬퍼. 굉장한 언어 유희를 발휘하시면서. 네, 그래서 옛날만큼 제가 영화를 안 보게 됐거든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때 바뀌었어요. 덕업일치는 하면 안 돼. 이랬거든요. 근데 다시,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된 건데,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덕업일치가 맞다고 생각해요. 네, 나는 덕업일치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제가 영화 마케팅에서 왜 못 버텼냐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수입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수입은 워낙 티오가 없고. 근데 차이가 뭐예요? 마케팅과 수입의 차이? 수입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해외 영화제나 그런 마켓에서 영화를 사오는 거고, 근데 거기도 요새 많이 시장이 과열돼서. 근데 수입 같은 경우도 약간 결국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잘 팔릴 것 같은 것을 사오는 측면도 약간의 있긴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것도 몇 년 전 얘기라서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영화 시장이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뭐 영화를 사온다고 생각할 때 뭐 생각이 나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이렇잖아요. 이제 포스터 보고 예고편 보고 이러고 사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한 줄 시놉시스. 배우가 누군지도 몰라요. 제목도 몰라요. 근데 그런데도 사온다고. 근데 이거는 코로나 전 얘기라서, 지금은 영화 시장이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한창 과열일 때에는 누가 먼저 사느냐, 그게 거의 화두였다고 하더라고요. 뭘 개봉시켜도 좀 우리나라가 잘 되는 시장이었다. 아, 맞아. 우리가 모델이 좋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그런 잘된 독립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 내 사랑이라든가 좀 그런 식으로 좀 잘 되는 영화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을 깎는 경쟁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거죠. 저평가된 주식 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사실 되게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를.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소비자들한테 이 영화를 알리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 방식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나뉘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들 컨택이라든가, 국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시사를 돌기도 하고 좀 배우들을 활용해서 뭘 해보기도 하고 하는 거고,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이제 영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온라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뭐 SNS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프로모션이나 광고나 이벤트 이런 거 쭉 하는 건데, 저는 사실 마케팅에 별 관심도 없었고 재능도 없었고, 이미 사온 영화를 잘 포장해서 잘 팔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네, 그리고 이제 마케팅은 무조건 거의 다 대행이 해야 되거든요. 이제 대행사. 우리 쪽 그런 문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못 버텼어요. 그랬는데 번역 일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일을 좋아하려면 잘해야 된다. 네, 저 마케팅 되게 못했거든요. 소질도 없고. 마케팅 티가 좀 쉽게 잘 안 나잖아요. 잘하는 마케팅이라는 게. 그쵸. 일단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아야 되고, 뭔가 뭘 자주 찾아봐야 돼요. 그런 이제 공부를 자꾸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관심이 없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렇다 보니까 상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빨리빨리 안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또 꾸중을 듣고, 그러면 좀 더 이제 굴로 파고 들어가고 좀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덕업일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려면 좋아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면 잘해야 되죠.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내가 못하다 보면 이게 애정이 식잖아요. 길게 가려면. 네, 길게 가려면 자꾸 내가 잘하려고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고 싶어 하는 감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마케팅은 잘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갑자기 뼈를 때리시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고, 맞아. 사람이 그냥 내가 관심 있어야 잘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발전하고 싶은 동기나 원동력이 없었던 거. 맞아. 내가 이거에서는 내가 좀 잘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좀 좋아해야, 그리고 일단 이 영화만 해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제가 좀 잘못된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말고도 영화를 업으로 삼는 방법은 많았을 텐데 제가 이제 마케팅으로 갔다가 괜히 죄 없는 영화를 싫어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지금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만 길게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한 경험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다른 저는 이거를 좀 믿는 편인데 어떤 내가 물건을 쓸 때도 좋은 것만 바로 쓰면은 이게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좋은 거 쓰다가 나쁜 거 쓰면 그때서야 이게 좋은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은 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말했지만 실버벨님 이게 나한테 맞는 어떤 특성, 그러니까 업무에 난 이런 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일은 나한테 좀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약간 찾아가는 그 여정? 맞아요. 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 같겠지만 우리 다 인터넷 많이 해서 맞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거의 다큐 같은 데서 누가 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엄청 다른 길로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딴 길로 빠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차 같은 걸 타도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뒤를 돌아봤을 때는 내가 그만큼 앞으로 결국 온 거잖아요. 이렇게 돌이켜봤을 때 한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고 흑역사를 쌓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앞으로 나와서 온 거니까. 맞아요, 진짜.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게 아까 드라마 얘기랑 살짝 이어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키나가 약간 오히려 그런 경우잖아요. 성우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돌 성우 아이돌이 그렇죠. 돼가지고 네. 근데 일찍 기회가 찾아오고 비교적.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업계를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업계에 먼저 진출해서 약간 이게 어떻고 이런 것도 좀 그런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 이게 떨어져 있는 하루나보다는. 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다시 보니까 그 둘이 처음에 심야식당 찾아가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아키나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오. 그러니까 둘이 막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먼저 들어가. 그래서 아니야 너가 먼저 오자고 했잖아. 이렇게 하다가 하루나가 아키나 등을 이렇게 밀어요. 들어가라고. 소름. 이게 약간 꿈보다 해몽인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멋있다. 네. 하지만 재밌다. 진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재밌다. 우리의 해석이.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루나가 그때 잠깐 멈칫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심야식당의 행운이 어떻게 보면 아키나에게 먼저 기회를 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기회가 찾아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맞부딪혀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기회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이거 기회다라는 거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그냥 잡다한 경험을 많이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화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실버벨님이 그냥 그 업계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셨던 그 과정 때문에 덕분에 이게 기회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봤던 것 중에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그냥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 인간 경험이 쌓이면 결국에는 그냥 삶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똑같은 풍경인데 내가 경험을 더 좀 진짜 이것저것 다양하게 내가 해보면 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들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별거 아닌 것도 내가 기회로 보고 뭔가를 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 나한테 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뭐든 안 하는 것보단 해보는 게 낫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런 생각을 CJ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참 동안 안 하고 누워있고 막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거쳐야지 하는 게 낫구나.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심야식당이 유부동편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해몽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나름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각색해가지고 열심히 해몽 붙여가지고 구현하고 이렇게 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다. 덕분에 우리 인스타그램도 홍보해 주실 거고 이 마케팅 능력을 살려서 맞아요. 이게 다 쓸모가 있다 뭐든지 스토리만 올리고 있는데 우린 그것도 안 했잖아. 맞아요. 나 인스타 스토리 아직도 잘 몰라. 저도 사라진다는 것만 보다 보면 사라진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덕업일치.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저번에 빨리, 얘기한 것 네. 같아요. 네. 빨리 시작하신 케이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저번에 이렇게 시작해서 인생사를 얘기하지 않았나요? 모두 줄줄이. 인생사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싫어하는 일 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잘하려면 맞아요. 좋아해야 되고 좋아하려면 잘해야 잘해야 되고 결국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약간 제가 요새 그냥 자기개발 유튜브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네. 이게 차이가 좋아하는 일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차이가 뭐냐면 그냥 적당한 돈을 버는 것은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주 큰 돈은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줬는다는 아니지만 그 너머의 것을 줬으면 돈이 약간 그냥 같이 온다? 저 지금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규모의 큰 돈 언제 와요? 언제 와요? 나 지금 너무 가난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5년째 기다리고 있거든요. 5년 더 기다려볼까요? 제가 영상을 볼까요? 열심히 네. 보면서 또 네.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덕업일치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단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일으로 다루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그게 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니까요. 또 적어오셨군요. 네. 까먹을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실버벨님도 성실해. 뭐 영화를 좋아했는데 마케팅 일을 하면서 안 좋아지기도 했다. 네. 그런 말씀하시기도 했고 저도 작년쯤에 엄청 바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너무 질리는 거예요, 일이. 그래가지고 영상물 보는 것 자체도 싫고 글자 자체도 읽기 싫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또 재밌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버벨님도 이 업계로 돌아오시면서 다시 재미를 찾으시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마음이 막 엄청난 대사건이 있어가지고 완전 학을 떼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이게 스위치처럼 자 이제 싫어할 거야 탁 싫어졌어 다시 좋아질 거야 탁 좋아졌어 이렇게 껐다 켰다 되는 게 아니고 맞아. 좋아하는 마음이 한 번 떠났다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도 약간 좀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돌면서 사이클 같이 좋았던 시기가 있으면 또 이렇게 좀 덜 좋아하는 시기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좋아지는 시기가 있고 그렇게 좀 사이클이 있으니까 탈덕이 아닌 휴덕인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꼭 좋아하는 일, 아닌 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A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B, C, D 이렇게 좀 다른 곳에도 발을 걸치고 있어야 문어발처럼 살아야지 A에서 일이 터졌을 때 아니면 좋아하는 마음이 식었을 때 근데 B, C, D에서 이제 위안을 찾거나 이제 맞아요. 휴식하고 다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맞아요. 거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덕업일치를 할 때든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뭘 할 때든. 맞아. 사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던 덕질하던 게 일로 계속 접하다 보면 싫어지면 어떻게 하는데 모든 것이 그렇게 날마다 일과처럼 접하면 싫어지고 질릴 수밖에 없어요. 굳이 맞아요. 덕질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또님이 말씀한 것처럼 취미라든지 그렇게 내가 잠깐 휴식하고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네.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네요. 맞아. 매우 건설적이군요. 좋습니다. 이거 약간 서뚜님 말씀하신 거 듣고 저 그거 생각이 났어요. 그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 만화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네. 거기서 보면 울었잖아요. 저도 아주 이러면서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 조이가 처음에는 애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헤일리 이런 이름이었나? 라일리? 라일리예요? 한 글자 차이로. 나의 언어 체계 뭘까? 약간 저희 어머니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은 이제 연예인 얘기할 때 맨날 성 네. 틀려가지고 아니 멀쩡한 이시집 아들을 왜 김시집 아들로 만드냐 느낌적인 느낌이거든요. 그 단서. 성까지는 기억 못하는데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조이가 처음에 엄청 얘를 뭐였죠 이름? 슬픔이? 기쁨이? 라일리? 라일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라일리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가. 그거에 되게 아주 단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를 좋아하려면 그냥 기쁨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약간 우리의 그러니까 그 의식의 어릴 때 의식의 초반에 그런 것이면 나중에 이제 알잖아요. 그 구슬이 사실은 기쁨과 슬픔이 같이 섞여 있는 구슬이었다는 거 마지막에 엔딩에서. 이렇게 돌리면 기쁨이 남아있고 돌리면 이게 슬픔으로 바뀌어서 그 기쁨이가 엄청 이 소중한 나의 소중한 얘 라일리의 소중한 기억을 슬픔이의 손이 닿아서 이게 슬픈 기억이 됐다라고 해서 엄청 낙심을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기억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라일리가 성장을 하면서 그 감정 그 제어판이 엄청 넓어지잖아요. 잡다하게 막 섞일 수 있는 감정의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버튼이 엄청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덕업일치의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게 이걸 할 때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라는 어떤 편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할 때 내내 행복하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이 아니라 덕질을 할 때도 매번 내내 행복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이 공존하잖아요. 주로 맨날 분노하죠. 캔슬을 시켜. 그러니까 일이 아닐 때도 이럴진데 그러니까 그거가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단편적인 인상인 것 같아요. 덕업일치를 하려면 24시간 내내 행복해야 된다. 근데 이미 나 살아가면서 24시간 내내 행복한 적이 없고 이거 약간 정신병일 수 있잖아요. 24시간 내내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는. 그런 게 약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덕업일치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행복하게 사는다 이런 거 좀 환상인데 그래도 결국에는 좋아하는 일을 택해야 되지 않나? 좀 너무 지나친 행복도 인간의 정신에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당하고 소소한 행복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고 가끔씩 그런 짜릿함이 들어가야지 계속 짜릿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나한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는 저 얘기 사또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밈만 생각났거든요. 뭐야? 저는 풍선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죠. 풍선이 팡 터졌어. 그래서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는 그거 아시죠? 뭐예요? 몰라. 내 컷마다 식으로 그려진 거 맞아요. 그거 모르세요? 그 쥐처럼 생긴 애가 멜빵 입고 와서 저는 이 풍선 하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풍선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난 소파에 누워서 뭘 하겠는다니까요? 좀 본 적 없는데 왜 그려지지? 아, 그래요? 그래서 풍선은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게 좋다. 이런 기운이 있거든요. 모르셨군요? 네, 몰랐어요. 인터넷을 덜 하셨네. 보여야겠다. 새해 정진. 우리 실버밀님 저희 정진. 벌써 몇 년이 지난 밈인데. 왜냐면 제가 트위터 가입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아, 그렇군요. 트위터 네. 밖에도 밈이 있잖아요. 우리 정진해야 돼요. 몰랐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얘기했던 거 부연 설명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 둘이 이제 앞으로 이제 동료이자 라이벌로서 같이 가게 될 거니까 이게 이제 번역업계에 우리들을 대입시켜보면 어떨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또님이었나요? 이제 우리는 좀 성우업계랑은 조금 이게 맞아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라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의미의 라이벌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거의 맨땅에 헤딩식으로 번역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좀 처음 시작했을 때 좀 그런 열등감까지는 아닌데 걱정이 좀 많았어요. 이 실력으로 내가 번역을 해도 되나? 하기도 했고 좀 다들 너무 대단하시니까 보면은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막 척척척 이렇게 해내시고 막 보면은 틀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천재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사또님이었거든요. 헐. 사또님 되게 너무 대반전처럼. 왜 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요새도 사또님이랑 일 같이 하는데 물론 CJ님이랑도 같이 하고 있지만 되게 두 분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신기하다. 저는 좀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남의 거 감수하거나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 번역 보다가 이거 자막 좀 괜찮은데 싶으면 저는 다운받아놔요. 자막을. 그래서 보고 이제 괜찮은 표현이 있으면 몇 개 뽑아다가 제 메모장에 이제 정리해 두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실하. 네.
완전 학구적이다.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전 절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쌓아두는 거 좀 좋아해가지고 약간 아카이브를 좋아하시는 네, 킵해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요새 워낙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가지고 넷플릭스 그거 자막 다운받기 하면은 엑셀 한 편에는 영어 나오고 한 편은 한국어 나오고 쫙 되거든요. 다 돼요. 그거 영어 공부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쓰고. 네. 그래서 저 우리 타임도 좀 그렇게 찍어줬으면. 그거는 저희가 일하고 난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거 좀 정리해가지고 몇 개 해두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누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좀 제가 저분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께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왔네? 저장해둬야지 이래가지고 클릭해서 믿고 보는 번역가. 네, 좀 저장해도 거기서 좀 이제 써먹을 거 있으면 써먹자 해가지고 이제 뽑아 먹어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라이벌까지는 아닌데 저는 조금 사또님만큼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감동적이다. 실버벨님이랑 같이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드라마 번역하면은 실버벨님이 이렇게 감수를 샤샥 해주신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노래 가사 번역하는데 저는 그냥 도저히 좋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 실버벨님이 샥 바꿔주셨는데 너무 좋아. 갑자기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라이벌 얘기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라이벌이라는 것도 약간 좀 우리가 납작하게 보자면 보게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엔 진짜 좋은 라이벌은 나 저 사람 저거 훔쳐오고 싶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에게 느껴지고 좀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성장의 측면에서 내가 뺏어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막 그걸 막 이렇게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의미의 라이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나 혼자서 그거를 가는 거가 되게 좀 외롭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라이벌이 있으면 그 둘이 되게 동반 성장이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모든 업계에서 막 그렇고 막 가수들도 그렇고 라이벌이 있으면 그 둘이 같이 브랜딩이 되거든요. 저 둘은 약간 우리 대학도 보면 뭐였죠? 연세대랑 고려대. 네. 걔네가 약간 고연전 그런 거 네, 그런 라이벌 약간 메이킹 했잖아요. 브랜딩.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이 둘이 라이벌이라는 것이 되게 요즘 시대에 되게 좋은 브랜딩 요소?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둘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또 멋있는 서사 같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전 좋아 죽죠. 그런 거. 1등과 2등 천재와 덩재 막 그런 얘기. 다음에 그런 거 한번 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거 뭐 있더라. 그거 말고도 이제 라이벌 얘기를 한 김에 제가 좀 지금 생각이 난 게 네. 우리가 되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보통 공교육이 상대평가가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반 등수 같은 것도 네. 상대적이고. 네. 1부터 이제 뒤에까지 짜라락 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라이벌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 1등만 없어지면 내가 1등인데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그냥 지금 이 수준을 머물러도 1등이 될 수 있다라는. 근데 이거 제가 최근에 새로운 작품 같은 거 잘 못 보고 봤던 거 또 보고 이렇게 그냥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일들을 다시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에 있죠. 그거. 네, 지금 넷플릭스에 있는데 중간에 그 스페셜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 SP가 없고 유럽편 없고 안 돼. 극장판 2개 있고 앞에 그 방영했던 드라마 있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또 그냥 노다메 그 칸타빌레 스포를 하자면 네. 갑자기 근데 이제 노다메가 어릴 때 이제부터 신동이었거든요. 피아노 신동 주인공이 여자애가. 근데 걔를 약간 시기하는 되게 노력형의 피아니스트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했던 어린애가 있어요. 네, 남자애잖아요. 네, 세가와 유토라고 제가 최근에 와서 이름을 갑자기 기억해요. 네. 근데 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 노담에 제가 없으면 내가 1등을 하겠다. 근데 걔네가 나중에 이제 20대 넘어서 콩쿠르에서 다시 만나거든요. 맞아. 걔는 이제 노담에는 걔에 대해서 약간 좀 걔를 보면 이제 어릴 때 그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근데 막 레슨 받을 때, 레슨 받을 때 막 선생님이 막 때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 기억이 이제 얘를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콩쿠르를 망쳐요, 노담에는. 같은 그 대회에서. 근데 그 세가와 요토가 이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콩쿠르 1등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기대를 받는 애고, 노담에가 제가 망치면 내가 완전 1등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결과에서 세가와 요토가 2등을 하고 1등을 안 뽑아요. 맞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1등 자리에 있던 애가 없으면 내가 1등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1등을 할 만해야지 내가 결국에는 1등이 된다. 근데 세과 유토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드디어 1등 좀 해보라 했더니 끝까지 1등을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순간이 이해해가지고 또 이제 몰입하셨어. 근데 내가 쟤를 넘어서야지라고 생각했어야지. 쟤가 없어지면 내가 1등이 됐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맞아요. 2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라는 건 아는데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 1등 해야 되는 1등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아깝다. 세가유토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데서 1등 많이 해가지고 그럼 됐어요. 노다메를 못 이겼다. 이것이 그냥 그의 그런 타격인데. 그래서 그냥 피아노 같은 경우도 우리도 번역도 점수로 매길 수 없잖아요.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평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막 상대 평가를 해서 막, 저 사람이 이기고 싶다. 막 이렇게 뭔가 하는 분들 있나요? 우리는 너무 근데 다 각자 자기 방에만 있고 서로의 어떤 교류 같은 것이 되게 근데 업무적으로 그러면은 갑자기 생각났는데 갑자기 이 일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이뤄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이런 작품은 내가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플랫폼에 내가 진출해보고 싶다라든지. 그거 너무 새해에 걸맞는 그럼 주제다. CJ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요? 네. 맞아. 우리는 원래 물어본 사람부터 얘기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저는 제가 그냥 관객으로서도 보고 싶은 영화를 극장에 걸리는 영화를 제가 하는 게 꿈입니다. 오. 관객 수는 얼마를 동원하면 좋을까요? 관객 수는 상관없습니다. 되게 마케터 같다. 저는 근데 책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막 과거형이 됐어요. 과거형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 생각 한 적 있어요. 헤나게즈비 스탠드업 헤나게즈비라는 호주 코미디언 있잖아요. 유명한 분. 근데 그분 그 두 번째 스탠드업 공연을 제가 런던에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냥 이렇게 직접 보면 그 감각적으로 또 엄청 차오르잖아요. 덕후로서. 제가 헤나게즈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 그 사람의 스탠드업을 내가 옮겨보고 싶다? 그런 욕심이 들 수 있죠. 지금 제가 봤던 거가 나의 더글라스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거 올라왔어요? 그거는 예전 거. 2018년 정도에 그분이 투어 돌았던 그 공연이 이미 예전에 올라와 있고 지금은 이제 보디 오브 워크? 그런 원제가 보디 오브 워크라는 건데 그거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제가 알기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였나? 거기서 촬영해가지고 실황 촬영해서 세 번째가 올라올 거라서 계속 그의 커리어가 이어지면 언젠가 한 번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오늘 덕업일치라는 주제랑도 약간 비슷한데 헤나게즈비라는 아주 걸출한 코미디언 생각했을 때 그의 연관 검색어에 하나쯤 제가 약간 열심히 덕질해서 막 이 사람 그 사람 됐다면 좋아하잖아. 약간 이렇게 약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하면은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 이렇게 어필을 그러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근데 사실 전 좀 약간 어떤 의미로는 좀 비관적인 게 이렇게 자막 일을 좀 해봤잖아요. 네. 내가 하고 싶다고 나를 주는 게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걸 이제 이해했어요. 차라리 헤나게즈비 자서전을 찾아서 출판을 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헤나게즈비 약간 스탠드업 언젠가 한번 자막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업계에 그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해서 어렵겠다라고 언제든 여러분 연락 주세요. 결론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이거 좀 그 진지한 분위기를 깨는 발언 같긴 한데 제발 깨주세요. 내가 너무 진지하게 만든 것 같다. 제 이름 석자가 널리 알려질. 좋아요. 또 좋은데요? 마케터야? 이름 땡땡땡 하면 그거 번역한 사람? 저희는 그런 거를 못 하잖아요. 맞아, 홍보를 못 하죠. 네, 내가 뭐 번역했다 말 못 하니까. 그 업체에서 이력서에 못 쓰게 하잖아요. 네. 뭘 번역했는지. 그리고 제가 제시카 차스테인 배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분의 정말 끝내주는 드라마든 영화든 해가지고 근데 그게 화제가 빡 일어나가지고 차여신이 그걸 보는 거예요. SNS에서. 그리고 자기 SNS에 올려줘. 그럼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오, 좋다. 이번 차여신의 칼 리스가 뭐냐고 물어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다. 네. 이루어지겠는데요? 차여신님 기다려주세요. 계속 찍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셔야겠네요. 그분께서 먼저. 그러니까. 근데 차스티는 워낙 다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일 욕심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오래오래 일할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차스테인 그 주연인 영화를 하긴 했는데 네. 그게 따로 극장 개봉은 안 해가지고. 아이고. 네, 근데 물론 굉장히 좋아하면서 했습니다. 너무 좋다. 이미 덕업일치 하고 계십니다. 이런 순간은 너무 적게 오긴 하지만. 맞아요. 정말 아주 간헐적으로 오죠. 네, 그렇죠. 저는 다프네킨 주연 드라마 한 시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도 있다. 이거 좀 바뀌어야겠어요. 뭐요? 번역가가 자기가 작업한 거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맞아, 그런 거 좀 제발 했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야지 실버베이님 소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일을 구하란 말이에요. 네. 내가 뭘 그죠. 했는지도 못 말하면은. 네, 맞아. 저희 다 홍길동으로 이름 개명해야 된다고. 맞아. 우리 크레딧에 다 홍길동으로 네, 다 같이. 여기 장길동 두 분 계시고요. 저는 이길동. 이 뭐 성은 가져가는 건가요? 우리 홍길동 하면 안 돼요, 다 같이? 사또님 있으세요, 혹시? 저도 과거형이네요. 오, 예. 저는 원래 되게 좋아하는 장르가 있었거든요. 네. DC 되게 좋아했어요. 그 영화랑 드라마 많이 봤는데 네. 되게 잘, 네. 되게 잘 아는. 탈덕했죠. 언젠가 DC 작품 번역해보고 싶다 했는데 탈덕이 빨랐어요. 난 DC 드라마는 번역해본 거 있어. 그만 말하세요. IPTV에서. 근데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네. 저 무슨 만화 했었어요. DC 만화. DC 만화 하셨어요? 근데 본인도 무슨 레고 하지 않으셨나? 뭔 레고요? 그 DC 게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뭐 앞으로 또 어떤 장르가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사 좀 적고 말 그쵸. 어렵게 안 하고 네. 그러면 저희의 전통이죠. 전통? 전통이 맥박지수. 많네요. 맥박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았으니까 저부터 맥박지수를 매겨볼게요. 예. 네. 저는 만점. 이거 저희 전통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통이네요. 저 일단 제가 아무래도 그 감정이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기했던 게, 저는 좀 되게 단편적으로 본 부분도 많고, 사실 아키나한테는 별로 감정이입을 제가 못했거든요. 하루나한테 너무 깊이 이입하느라고. 근데 좀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좀 그런 아키나의 면도 생각해보고 하니까 되게 이 소설 리뷰를 통해서 만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한 4점. 오늘 감동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 멘트로 이걸 들어갔어야 되는데. 너무 멋있는 멘트. 편집 좀 순서 좀 바꿔. 그래야겠네요. 순서를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네, 다른 분들은 맥박지수 몇 점이신가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저는 엘리엇이고요. 네, 저는 나 4개. 4개. 1점은 어떻게 사라진 건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제가 심야식당 자체에 5개를 주기 어렵고 제 평균이 3개인데 이건 4개? 다른 사람들이 깎아먹은 게 있군요.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심야식당 에피소드를. 그래서 저는 근데 심야식당 에피소드 중에서는 되게 좀 그래도 재미있고 좀 빛나는 에피소드였다? 맞아요. 그리고 그냥 굳이 깎은 이유를 굳이 꼽자면 그냥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좀 더 그 인물이랑 음식을 좀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근데 유부우동은 왜 이게 소원을 이뤄주는 유부우동이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비중이 좀 되게 없었다. 끼워 맞추기? 그래서 좀 더 그걸 얘기를 더 만들어서 했으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마스터가 유부 맨날 올려준다고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맨날 이제 박수 2번 치면서. 그러네. 네, 거기 사당 같은 데다가.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3.5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운이 있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나가면서. 저는 실버벨님의 설명을 듣고 4.5로 올리겠습니다. 억지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는 CJ이고요. 네. 저도 바꾸기 전과 똑같은 4점 줍니다. 네. 이유도 설명해야 되나요? 아니요, 굳이. 근데 좋긴 좋았거든요. 네. 좋았는데 5점을 만들기 위한 한 방이 네, 그쵸. 없었습니다. 뭔가 더 짜르르하게 저를 울리는 그런 건 없었어요. 4점도 되게 높은 점수라서. 네, 맞아요. 저는 한 3점 생각했는데, 말씀하시고. 근데 여자 둘이 다 우정이 주요 주제인데 네. 네,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모든 점수 주는 거에 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기를 거스르지 않았다 하면은 거의 만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점입니다. 정말 근데 별로 그런 포인트 별로 없었어요. 심기를 거스르는. 맞아요. 덜한 부분이 오히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점을 주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저번에도 얘기했던데 필굿 드라마 같다고 했었는데 네. 너무 보는 시청자들을 편안하게 해야겠다 이게 느껴져가지고 안전하게. 무난하게. 무난하게 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극의 기회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그냥 크게 얘기해주세요. 맞아요. 이거 한글 받으러 쓰면 저는 얼마나 자극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활용한 이 작품 자극 요소가 맞아요. 우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음. 사실. 좀 우리 스타일이라고 약간 싸잡기는 좀 그런데 없어서 근데 좋아하는지 좋을 수. 최근에 제가 좀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드라마 선정에. 네. 보면서 이제 좀 쉬면서 좀 봐야지 하고 트는데 기분 나쁜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브리또에 감싸주는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드라마인지 깨달았어요. 이것도 약간 별로인 것을 많이 보다가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장점이거든요. 사실 편안하게 해주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요. 제가 휴식하려고 보는 건데 이런 거 보면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진짜 5점짜리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각자 나한테 필요한 순간 그 시기에 어떤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언젠가 완전 재미없는 거 하나 갖고 와서 다 같이 욕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걸 해야겠다 진짜.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 많이 해가지고 시즌 1이니까. 맞아요. 네. 시즌2는 얼마나 또 더 재밌겠어요. 저까지 해야 시즌1 끝나는 거거든요. 시즌1 마무리하는 듯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예. 그럼 이번에 회차를 마무리하면서 예, 그럼 다음은 뭘 하실 건가요? 네, 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작품만 3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 저한테 이거였나요? 저거였나요? 계속 여쭤보시는데 나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할 거는요. 다음에 이제 할 거는 고스트 버스터즈인데요. 어느 이 고스트 버스터즈도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케이트 맥키넌이랑 네. 멜리사. 메카시. 네, 멜리사 메카시 나오는 버전의 크리스틴 한때 네. 여름을 강타했던 그 고스트 버스터즈를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럼 오늘 새해 첫 녹음이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새해 첫 네. 녹음. 근데 이거 언제 올라가려나? 2월에? 근데 2월 새해쯤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정쯤에? 근데 아닌가? 올해 구정이 좀 빨라요. 1월 말. 맞아. 그러네. 2월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3월까지는 새해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행하신 실버벨이었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